앞으로 집 사기 너무 힘들어진다. 부동산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집값 부담에 경기행이 가속되고 있다. 이 서울 수도권의 이 1에서 5분위, 그러니까 20%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눠 놓으면요.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그 상위 20%랑 하위 20%가 지금 약 9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서울, 뭐 상급지 뭐 이런 데들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위 20%의 집을 사신 분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고는 그 9배가 더 비싼 동네로 이동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사다리가 뭐 끊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수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서울에서 하위권에 살 바에는 경기도 나가자. 경기도는 신도시도 많고 하니까 이 주거의 어떤 쾌적성은 훨씬 좋거든요. 물론 이제 출퇴근은 좀 멀어지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외곽으로도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분명히 이게 집을 사려고 했었었는데 하다가 기회를 놓쳤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집을 좀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정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좀 올랐잖아요. 23년에는 너무 막 빠졌었으니까 무서워서 못 샀지만 23년 말부터 해서 쭉 올랐고 24년에도 다시 막 오르다 보니까 25년에는 이제 이번에 전세 만기 되면 그때 사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막 규제가 막 한 번에 막 중첩돼가지고 막 퍼붓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분이 갑자기 대출 딱 막히면서 못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은 희망적인가를 보면은 사실 과거랑 완전히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뭐 대출 규제도 엄청 강력하죠. 실거주 규제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 청약도 막 규제가 막 계속 막 지금 중첩되게 적용이 돼요. 투기과열지구에 토어제에다가 뭐 지금 6억 제한, 4억 제한, 2억 제한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사실 지금 평범한 삶을 살던 분들은 집을 사는 게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집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도 다 대출 규제에 막혔죠.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내 집에 지금 세입자 있으면 아예 팔지도 못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또 가려니까 그 동네에도 매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투자 난이도가 급상승을 했어요. 급상승.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꼼짝맙니다. 그냥 얼음한 거예요. 얼음땡에서 얼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말 좋은 거 가지고 계시면 모를까, 나 옮겨야 되는데 하는 분들은 지금 탁 그냥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강제로 참여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강제 참여입니다. 집을 안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세나 월세로 강제 참여를 하는 건데, 전 월세도 결국에 누군가 빌려줘야지 살 수 있는 거지, 이 시장에 항상 전월세가 남아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1%의 임대 시장은 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 민간에 있는 집주인들이 나 실거주 할게, 나 들어갈래, 나 비워둘래 하는 순간 매물이 팍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급등하는 거예요. 자,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고, 전세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월세 상승률은 뭐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거기다가 뭐 집값도 7년 내에 뭐 최대로 오르고 있다. 뭐 신축이 쏟아지는데 전세값이 안 빠지는 지금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전세 시장에 지금 이례적 흐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연초만 해도 그 지금 입주장 때 조금 전세 좀 출렁출렁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입주장인데 가면 뭐 전세 물건이 막 1000개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 안 내려가. 전세가 그냥 막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고 뾰족한 답도 별로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에다가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이걸 같이 동시에 다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중첩돼서 적용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한 방에 또 다 걸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교집합을 하면요,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부동산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저도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거의 부동산 투자는요, 무턱대고 사지 마라.
우선은 좀 충분히 공부하고 좀 사도 된다. 너무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사지 마세요. 뭐 좀 책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뭐 동네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뭐 이런 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뭐 하락기도 있었고, 뭐 급등을 하더라도 뭐 조금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규제가 지금보다는 덜했잖아요.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공부를 해서 살아? 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다리면은 뭐 기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은 줄어드는 거지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지 정책 나오면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정책 약발 떨어지면 다시 급등하는 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찬찬히 공부하면 뭐가 답이 나오냐? 그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 그러면 이걸 따라잡을 수는 있을까? 세금도요. 세무사들도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다가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지금 토어제에다가 다 엮였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엄청 복잡해들 하실 거야. 세금도 복잡하죠. 규제는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내가 막 재개발 물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자라면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다. 이게 속도가 있고 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빨리 해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보통들 고민들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은 빨리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경기장에서 시합을 뛰어야 됩니다. 시합은 뛰는데 훈련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훈련을 하면서 야 너 옆에 가서 야 공 이거 드리블 연습해. 야 뭐 시합은 나중에 뛰어. 뭐 이게 보통인데 이게 드리블 연습하고 있는 동안 지금 경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수가 없어.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규제도 너무 바뀌죠. 거기다 지금 정책 또 나온다고 하죠. 세금 또 바꾼다고 하죠. 지금 뭐 공급 대책 또 나온다고 하죠. 지금 계속 세법도 바뀔 거고 정책도 바뀔 거고 이걸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 내가 배우고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수록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유튜브를 더 많이 보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튜브 생태계도 이제는 많이 커졌습니다. 커지고 워낙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개개인 유튜버 한 명이 모든 거를 다 업데이트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아는 정보로 설명을 하지만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애매해요. 왜냐면 너무 지금 방대하게 바뀌니까. 자, 거기다가 이걸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는데 고민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지금. 자, 거기다 이제 강의 같은 것들도 사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포맷입니다. 기본적으로 촬영도 해야 되죠. 뭐 강의 자료도 만들어서 촬영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또 수강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뭐 몇 달 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강의를 찍어놨지만 이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 왜? 업데이트를 하려고 촬영하는 도중에 또 정책이 나올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 정책 때문에 또 촬영을 하고 있으면 또 정책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하고 집을 못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셀프로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집 사가지고 막 사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한국인이 생애 평균 주택 매매 횟수가 약 2.5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왜냐면 최근 5년간 생애 최초 매수자 비율이 40% 정도래요. 근데 이분들이 뭐 30대에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40대에 생애 최초 사는 사람도 있고 뭐 50대에 생초로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2에서 3회 정도를 사면은 사실상 평생 집 사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거에서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느릿느릿하면은 나도 한번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문가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포자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5개월 동안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에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연말 공급 대책도 한번 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세금 대책도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연말 연초. 그러면은 한 6개월 동안 한 4-5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 계산하면은 이번에도 한 20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바뀌고 뭐 정책이 바뀌고 막 중첩되고 풀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다가 풀렸다가 토호제가 풀렸다가 묶였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소스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전문가도 있고 뭐 전문가분들도 있고 막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들으면 이 말 같고 여기서 들으면 또 이 말 같고 막 그래요. 자, 거기다가 지금 상담에 돈을 아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명백한 소탐대실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왜냐면 이 세금 뭐 상담하는 게 한 2, 30만 원 합니다. 근데 그 2, 30만 원 아까워가지고 수천만 원, 억 단위 손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아까워해. 그래가지고 우선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면서 막 물어봐가지고 뭘 진행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혼자 막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고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셀프로 해결이 되는 수준을 넘어섰다. 뭐 대출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출 누가 나온다더라 해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대출 안 나와서 뭐 잔금 못 치르고 이런 일들도 요즘에 많아요. 자, 익명 여론에 휘둘리지 말 것. 이건 뭐냐면은 요즘에 뭐 단톡방 같은 것들도 엄청 많고요. 뭐 블로그니 카페니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답답해서 막 어딘가에 막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상담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막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아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 빠르고 정확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항상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뭐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인터뷰하거나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까 이거저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순도 높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유경험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빨리빨리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다.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뭐 다양한 것들을 올렸지만 뭐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올렸고요.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허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일반적인 분들이 이 어떤 정보의 격차 그리고 어떤 마인드의 부재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어온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는 사실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집 살려고 하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이분은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과연 이분은 지금 청약 점수나 이런 조건을 봤을 때 특공을 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영상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수준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현 정부 이제 임기가 한 이제 4년 반 정도 남았고, 앞으로도 아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우리 채널은 이제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 됩시다 라는 그런 거에 동의되는 분들이 이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행동 격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집을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이제 이론도 너무 복잡하고 이 무언가 내가 하려는데 이 신뢰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바뀌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저 혼자도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뭐 정책, 입지, 뭐 청약, 재개발, 재건축, 대출, 세금, 경매 뭐 다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 할 수는 없다.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거를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정책이든 시황이든 뭐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앞으로는 가장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는지, 뭐 지금 뭐 어디가 뭐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뭐 이번에 대책이 나와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하시고 저거 할 수 있고, 대출은 이런 분들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공부하라고 해도 이제는 쇼츠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뇌가 절여져가지고 못합니다. 저 이제 뭐 1시간 이상 못 앉아 있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최대한 정제된 어떤 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부동산 어떤 그냥 매거진 같은 개념으로 매일매일 뭔가 글을 막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막 청약글,
뭐 내일은 지금 대출 시황이 어떻고 대출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찍고 강의로 찍으면 몇 달 지나서야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비용을 또 높게 하면 안 되니까 월 한 1, 2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톡방에 계속 이제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 구독자들,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 전문가 매칭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세금 어떻게 해결해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들 뭐 이거 사연 신청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 사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분들도 같이 연결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세금도 그렇고 단지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 법률 서비스, 뭐 저 지금 임차인하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도 모르는 거 천지거든요. 청약 정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방향 설정을 좀 한 다음에 그에 맞는 또 전문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무언가 정보를 주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이제 밑에 고정 댓글을 이제 하나 달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하라고 하면 또 안 하시니까 제가 101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상품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100명 정도한테는 한 10,0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의견을 다양하게 주시면은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빠르게 좀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